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동전화 요금 감면 혜택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 경제 위기로 어려운 서민 부담을 덜어준 것도 성과 중의 하나입니다. 방송통신 규제도 많이 풀었습니다. 특히 통신은 신체의 일부분이라 할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필수품이 됐습니다. 따라서 정책 방향을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을 통해 값싸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높인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기본 기조입니다. 아울러 저희 신념이기도 합니다. 최근 저는 통신업체 CEO들을 만나 과열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연간 3조 원에 가까운 마케팅 비용이 투자와 요금 인하로 돌아가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시장 성장세에 맞춰 모바일 콘텐츠 육성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선 데이터 요금 인하 등 지원 정책을 적극 펼쳐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오는 2012년 말을 목표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방송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원하는 데 더욱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20여 개국에 와이브로 장비를 수출하고 있고 지난 5월에는 요르단에서 와이브로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에는 DMB, 페루에는 IPTV 서비스가 진출해 있습니다. 방송통신 분야는 기술과 장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것과는 달리 해당 국가의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를 가치를 높이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해서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고 와이브로 전도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IPTV, DMB, 콘텐츠 등 방송통신 서비스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세일즈 외교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우리가 방송통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가장 중요한 방문 중 하나가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프랑스와 영국, 미국과 일본 등을 순방하며 미디어 강국의 전략과 정책 그리고 그 세계적 흐름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려면 낡은 제도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해서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출범 전 인수위 때부터 이미 이 같은 시대적 추세를 파악하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 사업의 진입과 소유, 겸용 제한을 완화하고 IPTV 서비스의 도입, 방송광고 독점 판매 폐지, 종합편성 PB 도입 등을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디어와 방송통신 융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서 활기찬 시장 경제의 한 축을 맡기자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미디어는 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는 다시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후손들의 먹거리가 될 미디어 산업에 변화의 기운을 불어넣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구상이 담긴 미디어법 개정안이 6개월 이상 정치의 볼모가 되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미디어 산업의 발전 위해서도 지극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라고 합니다. 소위 조중동이나 재벌에게 방송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제가 누차 말했습니다마는 이 같은 비판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언론 장악은 현재의 방송체제를 만들었던 30년 전 군부 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는
바로 이 낡은 비대 체제를 허물고 정부의 방송 간섭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 신문사나 재벌에게 특혜를 주어서 방송을 장악하게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없는 극한적 논리의 비약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언론인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연초에 미디어 산업의 세계적 변화의 추세를 미디어 빅뱅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디어 빅뱅은 자유로운 경영 체제에서 비롯됩니다. 칸막이식 규제가 사라지고 신규 투자가 자유로워지면 전문성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넓은 세계 시장을 향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서로 다른 시각과 관점을 가진 다양한 매체들이 늘어나서 여론의 다양성과 시청자의 선택권도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젊은 인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일자리도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구상하는 방송산업의 순선한 구조입니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이 포화된 국내 방송 광고 시장을 더욱 혼란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미디어 광고 시장의 파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키우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미국의 광고 시장은 GDP 대비 1.3% 수준에 이릅니다. 우리는 GDP 대비 0.9% 수준인 광고 시장을 1%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광고 시장 규모가 적정한 수준으로 성장해야 방송 분야에 새로운 투자를 할 여력이 생기고 이를 통해 새로운 볼거리, 일거리, 먹거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일부 방송사들이 정도를 벗어난 보도 행태도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여론을 보도하는 다행을 보였던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조차 하지 않는 것은 방송 스스로가 시청자의 신뢰를 두 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방송 정체의 책임자로서 방송이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회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미디어 개혁을 정부가 아니면 정무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여론 독점을 우리의 산업 발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줄일 완충장치를 만들어 풀어나가야 합니다. 요즘 미디어 관련법을 두고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기존 체제에 안주해 변화를 거부하자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는 디지털 방송 전환과 IPTV 도입이 지연됨으로 해서 경쟁력보다 늦게 출발해야 하는 과오를 겪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미디어법 개정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미디어 관련법을 처리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래야 정부도 미디어 산업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이 처리되는 대로 연내 종합편성 채널을 도입하고 보도 전문 채널을 추가로 승인하겠습니다. 광고 판매 시장에 민영 미디어 랩을 도입해서 실질적 경영체제를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산업의 혁신을 통해 콘텐츠 인류 국가를 만들고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출연할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방송통신을 발전시켜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고루고루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비전인 방송통신 강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